인천국제공항은 늘 그렇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방송이 복대 울려 퍼졌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현대적이고 빛나는 건축물은 한국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행객들 사이에서 28세의 여성 지원은 갈색 가죽 여행 가방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며 예리한 눈으로 군중을 살폈다. 정성스럽게 손질된 앞머리로 감싸인 그녀의 섬세한 얼굴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무언가를 마주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서울을 떠나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이제 그리움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민재에게서 온 뜻밖의 메시지가 이번 여행의 주요 이유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국가의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행사에 그녀를 초대했다. 지원은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녀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다. 터미널 반대편에서는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우아한 풍채에 단정하게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 그리고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는 그는 과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빛나는 눈빛으로 그는 즉시 지원을 알아봤고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단단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며 한때 그들이 공유했던 친밀감을 숨기듯 형식적인 예의를 담은 움직임을 보였다. 지원아, 긴 여행이었니?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물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몇 년간의 이별이 그들 사이에 세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꼈다. 그래, 민재. 너는 그대로인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톤으로 나왔고 마치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더듬고 있는 것 같았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지원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미래적인 고층 빌딩들이 전통적인 불교 사원들과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오후의 황금빛 햇살에 비친 조계사의 모습은 학창시절 소풍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평온한 기억들을 떠오르게 했다. 강남에 있을 줄 알았는데 북촌의 호텔을 선택했네? 민재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 좀 더 전통적인 곳을 원했어. 한옥 마을이 그리웠거든. 지원은 여전히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답했다. 그는 그녀의 말보다 더 깊은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북촌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곡선을 그리는 지붕과 좁은 골목길은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지원은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듯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그녀의 정중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짐을 도와주겠다고 고집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방까지 올라갔다. 방은 작지만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의 세부 사항들로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소나무와 녹차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지원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재는 창가로 다가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프로젝트 기억나? 그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잊을 수 있겠어? 겨울 문화 축제 말이지. 지원은 기억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프로젝트는 혼란과 열정의 결합이었다. 그 당시 그들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너지를 공유하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각자의 꿈에 대한 압박이 그들을 멀어지게 했고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남겨진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 민재가 마침내 돌아섰을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맞춤에는 따스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느낌도 있었다. 마치 각자가 하지 못한 말과 내리지 못한 결정들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 에너지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민재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지원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특히 의미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임을 알고 있었다. 그건 내일 얘기하자, 민재.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 그는 동의했지만 그의 눈에 맴도는 망설임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북촌을 탐험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공예품 가게들이 섬세한 도자기와 다채로운 한복을 전시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지원은 파리에서의 몇 년이 거의 지워버릴 뻔했던 그녀의 문화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전통 찻집에서 잠시 쉬는 동안 그녀는 떡을 주문하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그가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한지를 느끼게 했다. 네오는 변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지원이 말했다. 아마도. 하지만 넌 변한 것 같아. 민재가 떡 하나를 건네며 대답했다. 말을 초월한 눈맞춤이 오갔다. 그것은 긴장과 호기심이 가득한 순간으로 그들 각자의 제스처와 숨결이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였다. 밤이 되어 호텔에서 지원은 방안을 채우는 잔잔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그녀 자신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듯했다. 과거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문벨 소리가 울렸을 때 그녀는 문을 열고 민재를 마주했다. 그는 비에 젖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원아, 더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그녀와 그들이 공유했던 이야기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부드럽지만 강렬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빗소리와 녹차 향이 어우러진 가운데 지원은 한국이 그녀가 다시 연결되어야 할 유일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항상 그곳에 있었던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것이기도 했다. 민재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존중과 욕망이 뒤섞인 망설임이었다. 지원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순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역사가 이 작은 북촌 호텔방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너는 폭풍처럼 내 삶에 들어왔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의 바람 속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섬세한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워 신중히 선택된 것 같았다. 지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약간 물러섰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다. 창문에 기대어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냈고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닮아 있었다. 민재, 이건 복잡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고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미완성으로 남겨뒀어.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그녀의 공간을 존중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다.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미완성으로 두고 싶지 않아.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닿기 전에 잠시 멈춰 그녀의 신호를 기다렸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빗소리, 은은한 나무 향기, 그리고 민재의 따뜻한 존재가 그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고 지원은 그것을 허락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말은 부족했지만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지원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알아.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아.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겼고 그 순간 호텔방 안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리, 문화적 장벽, 과거의 선택들,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주변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풍부한 문화와 깊은 전통을 지닌 한국이 이 순간의 배경이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키스는 처음에는 경외심 어린 조심스러움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더 깊은 감정으로 변했다. 민재는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했다. 지원은 그의 손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 것을 느꼈고 그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들의 몸이 가까워지며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잠시 떨어져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녀가 털어놓았다. 민재는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원아.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는 그녀의 얼굴에 떨어진 고집스러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치우며 말했다. 그들은 그날 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과거를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고백하며 수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러냈다. 민재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그녀와 비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누구와도 마음을 열 수 없었다고 했다. 지원은 파리에서도 그가 가져다준 삶의 단순함과 깊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고백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며 그들 사이에 피어나는 친밀함을 위한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전통 종이창을 통해 방 안을 밝게 비췄다. 지원은 촉촉한 흙 냄새를 실은 가벼운 바람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옆에는 민재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은 단순히 그녀의 고향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연결을 다시 찾은 곳이기도 했다. 민재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시작할 준비 됐어? 그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라면. 그리하여 한국의 소리와 풍경 속에서 그들은 삶이 가져올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그들 사이의 연결은 시간도 거리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은 꿈같이 흘러갔다. 지원과 민재는 서울의 매력을 함께 탐험하며 좁은 거리와 활기찬 시장들을 마치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처럼 다녔다. 북촌 한옥마을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종묘 같은 사찰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반성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장벽들은 대화와 미소를 나눌 때마다 무너져 내렸다. 재회를 계기로 마련된 행사를 하루 앞둔 밤 그들은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것은 젊고 희망에 차 있던 연인 시절 함께 갔던 특별한 장소였다. 그들은 전망대까지 올라갔고 지원은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으로 얽힌 서울의 모습은 그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 옆에 있는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재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지원은 놀라움과 기대감에 숨을 멈췄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지원의 전화벨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원 씨,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유혜자님, 어머님에 대한 일입니다. 지금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격식을 갖췄지만 긴박함이 분명했다. 지원은 발밑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와 거리가 있었던 어머니는 몇 달째 병을 앓고 있었지만 늘 괜찮다며 안심시켰었다. 민재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같이 갈게.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그녀를 어머니의 병실로 안내했다. 창백하고 연약한 어머니의 모습은 지원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민재는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순간을 지켜보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네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여기 있으니 너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지원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 다음 나온 말들은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가족의 과거와 그들의 삶을 형성했던 선택들에 대해 비밀을 털어놓았다. 지원이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이름이 언급되었다. 민재. 그는 알고 있었어. 항상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원은 민재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이 가득했다. 민재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보였다. 말하려고 했어. 그는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진실은 마치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민재는 단순히 우연히 다시 만난 옛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지원과의 연결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그는 어머니가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비밀이 드러나는 날에 그녀 곁에 있어 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지원의 어머니의 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녀를 한국으로 다시 부른 것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한 약속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야? 지원은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계획이 아니라 지원아, 내가 널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 나는 늘 네가 잘 되길 바랐어. 그리고 지금은 네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민재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혼란은 점차 사라지고 그녀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연처럼 보였던 재회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민재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모든 것이 변했음을 깨달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를 안았고 지원은 그들의 연결이 진실하다고 어쩌면 처음부터 운명적인 것이었다고 믿기로 했다.